상암물재생센터 근처 뛰고 있는데요. 여기도 되게 괜찮네요. 원래 이제 둘레길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약간 트레일 느낌도 나면서 바로 옆에는 이렇게 차도 다니고요.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내려면은 의지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 데려다 주고 체험하는 동안에 주변 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여기서 영상도 촬영하고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늘 구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종종 LSD 같은 거 하러 올 때는 이런 데도 한번 띄워줘야 되겠네요. 매번 이제 자전거 도로 쪽만 뛸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치에서 한 번씩 쉬어가면서 낭만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름을 잘 나는 방법은 사실 이럴 때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페이스가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적당한 거리를 꾸준하게 뛰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입니다. 매달 800km 이상의 거리를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되게 장기 프로젝트에 속할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작해 볼 주제는요. 바로 3시간 30분의 도전하는 주자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서브3를 목표로 한 주자들을 위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한번 계획표를 드리고 스케줄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49분 주자, 혹은 2시간 39분 주자, 혹은 싱글 주자, 혹은 풀코스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시간 30분이라는 이 목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기에 적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마라톤을 완주의 목표를 두시는 분들도 대부분 10km당 1시간 정도 기준을 잡아서 서브4를 목표로 첫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치만 이제 3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주당 거리도 채워야 되고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금은 도달하기 어려운 허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나도 어느 정도 한 10km에 50분 언더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하프도 1시간 45분 내외로 뛰고, 그 다음에 주당 50km 이상을 뛰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라톤 풀코스에 대해서 욕심도 나고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뛰어보긴 했는데 이제 기록적인 욕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러너들이 떠올리는 목표가 3시간 30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요, 앞으로는 이제 스케줄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거는 기간이 되면 제가 미리 안내하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올릴지는 아직 저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면은 3시간 30분이라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지, 혹은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16주간 11월에 있는 JTBC 마라톤, 그리고 10월에 있는 가을 마라톤을 타겟으로 했을 때 훈련 플랜에 대한 예고를 제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서브 3시간 30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서브 3시간 30분은 단순히 열심히만 뛴다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유지력에 대한 훈련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지력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성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심폐지구력, 일정한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 에너지 관리 능력, 그리고 레이스 후반부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과 내구성까지 전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구성도 재능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마라톤에서는 사실 버티는 것도 정신력도 하나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마라톤 기록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8분 전후의 기록이 있다면은 서브 3시간 30분을 하기에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시간 40분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반부 페이스 유지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프 기록이 중요하냐면요. 하프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버티는 유산소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젖산력치, 심폐지구력 모두를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라톤의 절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0km는 내가 어느 정도 심폐지구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힘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풀코스 예상 기록을 잴 때 하프 코스 기록 곱하기 2 더하기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여러 코치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엘리트 선수이냐 혹은 훈련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프를 1시간 38분에 뛴다면은 풀코스는 시간 26분 혹은 3시간 31분 정도 사이를 예상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치일 뿐 실제 경기는 유지력과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km 기록도 되게 중요한데요. 10km 기록은 45분에서 47분 정도 사이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km 기록 기준으로는요, 45에서 47분을 설정한 이유는요, 페이스로 환산한다면은 45분이라고 하는 거는 4분 30초 페이스, 그 다음에 47분이라고 하는 거는 4분 40초 페이스 정도입니다. 이 정도 페이스로 10km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어야 42km를 42.195죠. 그거를 4분 58초 페이스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스피드 내성이 충분하다고 보통 그래프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세계 주요 마라톤 통계들에 따르면요, 10km 46분 이내 보유자의 전체의 25에서 30% 정도만 실제 풀코스에서 서브 3시간 30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km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후반까지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 드렸던 하프 코스를 기준으로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으로는요, 주간 거리가 최소한 60에서 80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8주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풀코스는 한마디로 체력 총량의 싸움입니다. 인터벌 2번, 그 다음에 롱런 1번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전체 러닝이 전체적으로 빌드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브 3시간 30분 달성한 주자들의 평균치를 내보면요, 평균 주간 거리가 6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로는요, 거리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상관 요인으로 주간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꾸준한 주간 거리가 확보되어야 기록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거리 훈련 경험입니다. 이 장거리 훈련 경험은 얼마나 뛰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25km까지는 괜찮았는데 30km 이후에 점점점 급격하게 체력 저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부터 글리코겐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체온이 상승하고 근육 내 탄수화물이 공급이 멈추기 시작하면은 사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km 이상을 3회 이상은 뛰어주는 게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이거는 페이스와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도 체중이 정답이다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몸무게 1kg이 늘어나면요, 평균 페이스는 킬로미터당 2에서 3초 정도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30분 페이스면은 4분 58초 페이스로 뛰어야 되죠. 그러면은 몸무게가 4kg만 늘어나도 12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기준으로는 8분 이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체중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요, 서브 3시간 30분을 하는 주자의 비율은 상위 1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남성 기준으로는요, 16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뭐 넉넉 잡으면 20%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여성 기준으로는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완주자 100명 중에 20명 정도, 그러니까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 정도가
도달하는 꽤나 고급 기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목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네, 그래서 3시간 30분이라는 기록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km 50분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그냥 3시간 30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50분에서 47분으로 줄어드는 거는 절대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0km 기록을 3분 줄이는 데는 최소 6에서 8주 정도의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10km에서 3분을 줄이는 것과 마라톤에서 10분을 줄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10km는 속도만 있으면 되는데요. 마라톤은 체력과 지구력, 회복력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10km만의 기록으로 마라톤의 기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롱런을 25km까지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마라톤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마치 산 정상까지 갔었기 때문에 내가 산을 정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30km는 정말 숨은 복병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m 이후에 글리코겐 및 체온 상승, 피로 누적이 엄청나게 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30km 이상까지도 내가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해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냥 꾸준히 달리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3시간 30분부터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훈련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어느 정도 단거리 스피드가 돼서 그거를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억지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3시간 30분이라는 벽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없는 꾸준함은 그대로 달리더라도 성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부터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6월 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20주, 22주 이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장 몇 킬로를 달려야 하나요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어떤 점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요, 온도, 습도, 피로 누적, 대회 스케줄까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6월 초부터 6월 중순, 6월 말까지는요, 적응기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당 거리를 늘리는 것보다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적응 훈련도 해야 되고요. 7월 초에는 체력보다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응기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늘리기보다는 열에 대한 적응을 하고 대회를 조금 10km나 혹은 5km나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러닝 이벤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적응기에는 10km나 5km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내 지금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요, 이제 체력을 구축해주는 2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7월 혹은 6월 말부터 8월 초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일기예보상 아마도 장마와 폭염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훈련이 어렵고 귀찮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양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은 가을에 질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당 60에서 75km 정도의 러닝 볼륨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템포런, 롱런을 루틴에 넣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용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약간 하프 정도의 거리를 한번 뛰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지나가게 되면요, 3단계로 접어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기록 페이스 적응기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본격적으로 4분 58초 이 페이스를 몸에 맞춰야 됩니다. 더위는 한풀 꺾이지만 컨디션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훈련 강도는 전반기보다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요. 당연히 페이스의 기준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25km에서 30km 정도의 페이스 변화를 주는 템포 훈련이나 롱런이나 복합 훈련, 이런 것들을 4분대 영역으로 꾸준히 가져가 줘야 됩니다. 네, 이제 4단계 테이퍼링 및 레이스 준비 시기가 오게 되면요, 이때는 뭐 10월 초에서 대회 때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훈련량을 줄이고 휴식과 조율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불안해서 더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오히려 더 달리면은 부상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잘 달리는 사람들은 적게 달리고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컨디션이 올라온 날에는 중강도 이상의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페이스 조절과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영양 보충,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브 3시간 30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전략과 어느 정도의 루틴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리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이 기록이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 목표가 없던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나한테 적당한 목표가 어떤 것일지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라톤은 준비한 만큼 보상이 해주는 경기입니다. 4시간 넘었던 첫 마라톤도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면은 3시간 30분, 그 다음에 뭐 서브 3, 그 다음에 그 이상까지도 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스케줄이 시작되면은 공지를 드리고 제가 훈련을 짜서 그때그때 필요한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간이 뭐 한 달 단위가 될지 혹은 뭐 일주일 단위가 될지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